최명지가 태워버린 수첩이 사실은 복사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진짜 원본 수첩을 윤세영이 신여진에게 건네면서 최명지의 모든 거짓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최명지가 그토록 아끼는 윤세영이 최명지를 배신하면서 가려졌던 진실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콩콩. 욕실 안 최명지는 그 비밀의 수첩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욕조 안에서는 잿더미가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신여진은 다급하게 최명지의 집으로 들이닥쳤고 이리저리 최명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욕실 문틈 너머로 최명지가 수첩을 불태우는 모습을 본 신여진은 비명을 지르며 문을 열고 뛰어들었어요. 신여진은 절박하게 외쳤어요. 안 돼. 그걸 태우면 안 돼. 최명진은 깜짝 놀라 몸을 돌렸고 신여진을 막기 위해 앞을 가로막으며 두 사람은 거칠게 부딪혔어요. 최명진은 이를 악물며 소리쳤어요. 비켜요. 다 끝난 일이에요. 신여진은 온몸으로 최명지를 밀어내며 절규했어요. 안 돼. 그 수첩이 타버리면 모든 게 끝나버린단 말이야.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수첩은 이미 타버린 뒤였어요. 욕실 안은 수첩이 타는 냄새와 함께 신여진과 최명지의 절박한 숨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최명지의 눈에는 광기가 스쳤고 신여진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가 동시에 비쳤어요. 그리고 수첩은 모두 타버리고 재가 되었죠. 최명지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비쳤고 신여진은 탈진해 욕실 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있었어요. 최명지가 수첩을 불태운 순간은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온 진실의 실마리가 잿더미로 변해버린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날 밤은 그렇게 긴 고통의 그림자를 남겼고 최명지는 수첩을 없앤 것으로 자신이 유진이를 죽인 증거를 모두 없앤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마치 승리한 것처럼 스스로를 다독였겠지만 결국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겠죠. 다음 날 아침 윤세영은 신여진의 집을 찾아갔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린 뒤 떨리는 다리로 안으로 들어섰어요. 거실 한가운데 윤성우와 신여진이 앉아 있었어요. 윤세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을 꿇었어요. 큰아빠, 큰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20년 전 그날 송북항에서 거짓말을 해서 모든 일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세영은 울부짖듯 털어놓았어요. 죄책감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거짓말 하나가 모두의 삶을 이렇게 망쳐버릴 줄은 몰랐다고 가슴을 치며 오열했어요. 윤성호는 억장이 무너지는 표정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떨군 채 앉아 있었어요. 신여진은 무릎 꿇은 윤세영을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너와 너희 엄마 때문에 우리 유진이가 죽었어. 너희 엄마 최명지가 이 비극의 원흉이야. 너도 내 엄마처럼 살길 원하니? 그녀는 분노와 슬픔을 참지 못하고 세영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자신의 딸이 돌아올 리 없다는 절망적인 현실이 그녀를 더욱 허탈하게 만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윤세영은 홀로 방 안에 주저앉았어요. 멍하니 벽을 바라보던 그녀의 머릿속에 구하나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죽을 용기 대신 살아서 죄를 갚을 용기를 내야지. 구하나의 말이 세영의 가슴 깊은 곳을 다시 울렸어요. 윤세영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입술을 꼭 깨물었어요. 죽음보다 진실 앞에 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거짓말과 그로 인해 엄마가 저지른 추악한 만행을 밝히는 것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죽음보다 살아서 잘못을 바로잡는 건 더욱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결국 윤세영은 다시 일어섰어요. 최명지가 가져오라고 했던 진짜 수첩 원본을 자신이 직접 신여진에게 가져다 주기로 결심했어요. 윤세영은 조심스레 가슴에 품고 있던 수첩 원본을 꺼냈어요. 그 수첩은 모두가 그토록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찾았던 그녀가 자신의 차에 몰래 숨겨 놓았던 수첩이었어요. 망설임 끝에 신여진과 윤성호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신여진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았어요. 윤성호도 숨을 죽인 채 곁에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첩을 펼친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 안에는 그동안 유진이를 몰래 감시하고 미행했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때마다 조 형사에게 건넨 금전 내역도 빠짐없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7년 전 뺑소니 사건을 사주했던 구체적인 정황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지요. 신여진은 입을 틀어막은 채 수첩을 바라봤어요. 윤성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두 사람 모두 경악했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배신과 음모의 흔적이 한 장 한 장 수첩 가득 담겨 있었던 거예요. 유진이가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그 사건들 하나하나가 남긴 깊은 상처의 흔적들이 또렷이 드러나 있었어요. 마치 덮어두었던 과거가 손끝에서 생생히 되살아나는 듯 했어요. 윤세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너무 늦게야 알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윤세영은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움켜쥐며 말을 이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돼버렸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진실을 마주할게요. 모두 제 탓이에요. 그녀는 흐느끼며 덧붙였어요. 어릴 땐 모든 게 엄마 뜻대로 되는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 거짓말도 그 선택도 당연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결국 저의 잘못된 선택과 제 비겁함이 모두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정말 너무 늦었지만 남은 삶을 다 바쳐서라도 용서를 구할게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 맴돌았어요. 윤세영은 조용히 가슴속으로 다짐했어요. 자신의 죄와 엄마의 죄를 세상에 낱낱이 밝히고 마지막 남은 양심을 지키겠다고 결심했어요. 엄마 없이도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죠. 드디어 진짜 진실을 밝힐 순간이 다가왔어요. 신여진과 윤성호는 손에 넣은 결정적인 증거 수첩을 꼭 쥔 채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말없이 교차한 눈빛 속에는 오래 참고 견뎌온 고통과 이제는 반드시 정의를 세우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최명지를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할 때였던 거예요. 다음 날 형사가 최명지의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인기척에 놀란 최명지는 다급히 몸을 돌리며 소리쳤어요. 내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증거 없으면 나 못 잡아가요. 형사는 냉정하게 최명지를 노려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짜 수첩을 찾았습니다. 최명지는 순간 숨이 멎을 듯 얼어붙었고 곧바로 머릿속을 스쳐간 것은 윤세영의 얼굴이었어요. 자신의 딸 윤세영이 원본 수첩을 신여진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최명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믿었던 딸에게서 받은 배신감이 뼛속 깊숙이 파고들어 심장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최명지는 붉어진 눈으로 이를 악물며 절규했어요. 세영이 내가 감히 내가 너를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목이 터져라 외쳐도 눈물이 앞을 가려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그녀는 비틀거리며 버둥거렸지만 차가운 수갑이 손목을 단단히 조여왔어요. 결국 최명진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갔어요. 마지막까지도 부정과 분노로 일그러진 눈빛 속에는 지워지지 않을 후회와 처절한 배신감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한편 윤세영은 떨리는 다리로 신여진을 찾아가 말없이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아직도 모든 죄가 끝난 게 아니란 걸 알아요. 반드시 죄값을 치를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윤세영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미처 다 전하지 못한 수많은 후회와 참회가 담겨 있었어요. 신여진은 길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어요. 너무 멀게 돌아온 길, 이제야 진짜 진실 앞에 선 것 같았어요. 유진이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과 끝내 씻을 수 없는 아픔이 신여진의 가슴을 뭉클하게 짓눌렀어요. 그리고 윤세영은 구속된 최명지를 면회하기 위해 차가운 접견실을 찾았어요. 창 너머로 마주한 엄마를 바라보는 순간 세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더는 엄마가 죄 짓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 평생 살인자의 딸로 살아간다 해도 그게 더 떳떳할 것 같았어. 엄마, 정말 미안해.
윤세영은 떨리는 어깨를 감추지 못한 채 울먹였어요. 흐르는 눈물은 멈출 줄 몰랐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최명진은 끝까지 굳은 표정이었어요. 굳게 담은 입술을 떨며 차가운 시선으로 윤세영을 바라보다가 이를 악물고 낮게 중얼거렸어요. 네가 어떻게 엄마를 배신할 수 있어? 다 내 탓이야. 다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최명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뉘우침도 반성도 없었어요. 그녀에게는 모든 게 윤세영 때문이라는 원망만이 남아있었어요. 차디찬 유리벽 사이로 서로의 아픔과 끝내 닿지 못할 원망과 슬픔만이 공기처럼 맴돌고 있었어요. 황진구는 구하나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하나씨,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사랑과 진실이에요. 아무리 흔들려도 절대 무너지지 말아요. 하나는 굳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웃었어요. 그 미소 속에는 수없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선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단단한 용기가 서려 있었어요. 두 사람은 행복이란 이런 순간에 찾아오는 거구나. 가슴 깊이 느끼며 서로를 한참이나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은총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어두운 시간을 환히 비추는 작은 등불처럼 마음을 따뜻하게 밝혀주었고, 이제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밝은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신데렐라 게임, 이제 단 3회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저도 참 재밌게 본 드라마라서 그런지 벌써부터 끝이 다가온다는 사실에 마음 한켠이 아쉬움으로 가득 차네요. 예측 드라마를 만들며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이 더욱 특별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남은 내용이 시청자 여러분도 예상 가능한 스토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드라마 리뷰 콩콩과 함께 해주실 거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콩콩